오늘 고성급 칼럼은 현실적으로 최상의 협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좌파들이 얻은 거 하나도 없이 우리 것만 내줬지 않냐라고 프레임을 덮으시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고성급 칼럼에서 현실적으로 최상의 협상이었다.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으로 선언한 워싱턴 선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 NCG의 구성입니다. NCG. 이 NCG는 한미 국방부 차관복급 협의체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1년에 4번 정례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양국의 대통령한테 즉각 보고하는 것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 전략사령부까지 동원한 도상훈련을 명문화했습니다. 단순히 난상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를 짜서 해당 핵전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상설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나토형 핵 공유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진전된 더 실효성 있는 한미 핵 공유라고 해도 좋다.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실장은 단순히 그 나토와 이번 한미 핵협력 NPG와 NCG만 비교할 게 아니라 워싱턴 선언과 NPG를 비교해야 한다. 정부급 도산훈련 등을 감안하면 나토보다도 더 진전된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특정 나라 동맹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담아서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최초의 사례다. 또 나토 경우에 냉전 종식 이후 상당히 느슨해진 나토식 핵공유 체제와는 달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핵 약속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측면이 있다. 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을 안보 등 기존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했다. 핵 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의 총동원. 그러니까 미국 핵 우산의 대량 응징 보복의 핵무기와 함께 초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과 재래식 무기도 총동원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도 나토식 핵공유보다 훨씬 더 실전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NCG 창설과 동시에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배치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통해서 핵자산의 기획 실행 과정 전반에서 한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상의 협상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언급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즉시 핵포격할 수 있는 SSBN 이 한반도 인근에 정례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40년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략자산을
거의 정례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양자 간 합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선일보 사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외교 현실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탁상머리 공론처럼 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루 만에 이 워싱턴 선언이 갖고 있는 군사적 전략적 함의들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포착하고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정책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심리에 관한 것이다. 확장 억제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 NCG는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다. 또 핵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경우에도 중국 등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핵 자체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논외로 한다면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현실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이다. 박원건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외교적으로 받을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협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 일별하면 이거 상당한 성과다, 야,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선일보 사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실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또는 자유파이면서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핵개발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뭐 알맹이 없는 말에 성찬만 있는 것 아니냐라든지, 나토형 핵공유는 실제로 나토 국가 안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슨 핵공유냐라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비전문가적인 이런 주장들을 이미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걸 더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있어서 강한 확신을 주지 못했던 미국의 핵 우산 제공과 확장 억제 방침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주고 훨씬 구체적인 수준으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자유우파 국민들께,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핵우산 보장 약속보다도 더 진전되고 더 강화된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좌파들이나 또는 얼치기 우파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워싱턴 선언 폄하에 대해서 초반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또 저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우리가 워싱턴 선언의 이러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자유우파의 윤석열 정부의 주도권, 주도적인 대국민 설명,
먼저 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국빈 방문이 끝나기 전이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국민 설명은 지금 바로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번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이번에 국빈 방문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홍보팀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이 다 지금 국빈 방문 수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기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남아있는 정무 홍보 파트, 또 국정기획이나 안보실의 이 요원들이 돌아온 직후에,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에 국민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좌파들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국빈 방문의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언론 홍보전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